안녕하세요. 머니 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나의 경험을 통해 배우지 말고 다른 이들의 실패를 통해 경험을 배워라. 이솝우화에서 알려주는 교훈인데요. 투자에 있어서도 자신의 경험보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서 그 원인과 해법을 알게 된다면 보다 더 성공적인 재테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머니 컨설팅 다양한 분들의 실제 재무 설계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머니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www.centb.co.kr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 컨설팅.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재무의 보험에 관한 이슈 점검과 또 알찬 정보들 전해주실 분들이죠. 송정목 자산관리연구소의 송정목 소장과 이승훈 부동산경제연구소 이승훈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무와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벌써 전문가분들 프로필 보시고 연락 주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재무 설계와 부동산 상담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지금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세요? 그 소득공제 소장펀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소득공제 소장펀드에 대해서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언론상으로는 올해 없어진다고 네. 올해 말까지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 상품이 저한테 맞는지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럼 이 올해 안에 소장펀드를 가입해야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분은 송정목 소장님께서 한번 상담 진행해 주시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혹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시는 근로소득자이신 거죠? 예,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2014년, 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가요? 예, 작년도에는 5천만 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이제 투입이, 소장펀드에 돈을 넣게 되실 텐데, 만약에 하게 되시면 네. 그 돈을 5년 이내에 쓰실 일은 없으세요? 일단 그 큰 금액은 못 넣을 것 같고요. 5년 안에 안 쓸 돈 정도로만 해서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금융상품들이 그 세액공제 상품으로 다 바뀌면서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국가에서 조금 더 많이 환급을 주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소장펀드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고, 이 상품이 이제 올해가 지나면 끝나게 되어 있고요. 가입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이 가입이 가능한데, 그 연봉이 이제 올라가서 8천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월에 만약에 50만 원씩 낸다고 하시면 연에 600만 원까지 내시는 금액에 40%까지가 소득공제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신 게 사실은 가장 유리하신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보험 상품이 아니라 펀드 상품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내가 얼마를 내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세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더 내셔도 되시는 거고, 여유가 없으시면 뭐 금액을 줄여도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리가 안 되는 금액에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5년 이내에 이 상품을 깨게 되시면 그 소득공제 받으셨던 부분을 다시 다 돌려내셔야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손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년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돈만큼만 넣으신 게 좋으실 것 같고, 향후에 연봉이 많이 올라가서 뭐 5천이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여기 소장펀드에 들어가는 돈을 늘리셔 갖고는 소득공제 혜택을 좀 더 많이 늘리시는 게 제일 좋으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소장펀드 우선 가입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데요. 네. 여유 자금 한 5천만 원 있어서 네. 오피스텔 투자를 할까 하는데 네. 수익도 좋고 또 차익도 같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현재 네. 여유 자금이 5천만 원 있으신데 오피스텔 네. 투자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어느 지역 오피스텔 투자 좀 해보고 아. 싶으신가요? 서울 지역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서울 내 지역이시고요. 네. 아직 어디 지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러진 않았고요. 또 네. 주변에서는 오피스텔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도 아, 하고 네. 해서 좀 괜찮은 지역 있으면 추천받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승우 소장님. 네. 현재 이분 수익과 차익 함께 낼 수 있는 오피스텔 서울 지역에 투자하고 싶으시대요. 네. 여유 자금 5천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5천만 원 갖고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누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오피스텔 특성상 이제 월세,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시려는 시청자님도 오피스텔을 네. 사서 일단 월세를 받을 목적도 좀 강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매도할 때 팔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고 그 뒷사람이 사게 되는 거거든요. 차후 매수자가. 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월세가 금액이 안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가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원룸 같은 것들은 공급량이 일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네.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월세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월세는 꾸준하게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차익으로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수익하고 차익을 동시에 노리실 거면은 주거 형태 쪽으로 좀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보다는. 네. 그래서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거는 꾸준하게 월세 받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수익을 받으면서 차익도 노리시려고 그러면은 아파트라든가 이거 주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없으시다면 아파트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서울 지역에선. 네.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 같은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막연하죠. 다세대 주택 투자하라고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5천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네. 월세에다가 추가 융자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2억 초반에서 강남을 제외하고는 2억 후반 정도까지 2억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투룸 주택인데 네. 그런 것들은 뭐 3천에 80에서 90만 원 정도 월세를 받고 융자를 한 1억 5천 이상 빼게 되면은 5천 정도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월 수익을 한 40만 원 이상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수익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창출할 수가 있는 거고 더 좋은 거는 지역 선정만 잘해서 역세권의 매물을 잘만 구입하게 되면요. 매물 분석만 잘하게 되면 차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직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네, 결혼했고 아이가 있어요. 아직 30대? 네. 그러시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수익형보다는 조금 더 차익형 쪽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 당장 무슨 노후 대비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할 수준이신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월세를 꾸준히 받는 상품도 좋지만 지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수 있는 지금 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쪽으로 한번 권해드려 보고요. 다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매물을 구입할지는 제가 또 상세하게 한번 나중에 전화줘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일단 네, 오피스텔 상품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오피스텔 투자는요,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누리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역세권 매물 쪽으로 다세대 주택 잘 살펴보셔서 차익을 누리시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들어온 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715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주변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가입을 많이 권하는데요. 노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소장님, 지금 결혼을 막 하시려는 30대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노후 준비를 연금 가입을 통해 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젊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벌써부터 노후 준비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연금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가입을 하시고 오래 두시면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는 건 맞는데 사실은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주택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하신다고 연금 상품이나 이렇게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혹시 모를 때문에 그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대부분 이제 나와 있는 금리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또 사업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손실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노후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현금을 많이 모아두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을 따지시기보다는 적금이나 예금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펀드 상품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시고 유동성을 확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부터 연금 가입을 하시면 결혼 후에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현금을 모을 수 있는 적금과 예금을 들거나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여기까지 받아봤고요. 아직까지 또 연락 못 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상담 진행해드리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분들의 재무 상황 검토해보고 또 보다 더 자세하게 재무 설계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 부동산 컨설팅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자님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지금까지 예금을 통해서만 저축을 했는데 최근 금리가 워낙 낮아서 손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형 상품은 부담스럽고요. 향후 부동산이나 아이들 교육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인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은행에 저축을 하기에는 현재 금리가 너무 낮고 또 투자형 상품을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으신 40대 직장인 가장분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예금 이외에 또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송정목 소장님께서 이 사례자님 상황 분석부터 해주시죠. 예, 이번 사례자는 현재 40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가장이시고요. 가족상으로는 지금 본인 그리고 배우자 어린 나이에 자녀가 있고 9천만 원 정도의 예금 자산이 있으세요. 향후에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지 자녀 교육비로 이제 활용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지금 그냥 예금 이제 9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데 향후에 활용도 할 수 있는 목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도 있으셔야 되는데 예금에 대해서는 수익이 높지 않아서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지만 손실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계획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나 자녀 교육비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은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이분에게 도움될 만한 자산 관리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이 계세요. 예금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방법은 금리형으로 되어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가 있냐면 모든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 전체를 하시기보다는 3분의 1만큼만 가입을 하시고 3분의 2는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 보험 상품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9천만 원이 있다고 하시니 3천만 원짜리 일시납으로 되어 있는 금리형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시고 다음 달에 6천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게 되시면 약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시면 앞으로 그 돈을 갖고 그 9천만 원 갖고 예금을 하시는 것보다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십니다. 지금 표를 보게 되면 1년 뒤에 만약에 은행에서 1.6%짜리 예금을 하게 되시면 1년 뒤에 이제 9,122만 원을 받게 되시는데 3천만 원이라는 금리형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시고 6천만 원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시면 원금보다 조금 더 못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금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2년째가 되시면 2년째에도 은행보다는 보험 상품에 넣어 놓으시는 게 조금 더 불리하긴 하세요. 하지만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 예금보다 좋은 수익을 보게 되시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은행 금리보다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보험 상품 같은 경우 오른쪽에 3.1%의 금리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리도 확정 금리가 아니라 은행 금리처럼 변동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 은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금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년 반 이내에 쓰실 돈이 아니라고 하시면 3분의 1을 이 시납으로 되어 있는 금리형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을 추가 납입을 하셔서 유지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네, 모아두신 목돈으로 금리형 연금 상품 활용하시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이 금리형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장점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일단 이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큰 단점은 사업비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가입을 하시고 3분의 1을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시면 이 보험 상품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라는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1년 정도 지나시면 원금도 되시고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되시면 예금에 넣어놓은 것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시죠.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의 방법은 일단은 연금 개시 나이를 최대한 뒤로 미루세요. 그래서 그 상품의 연금 개시 나이가 85세까지 미룰 수 있다 그러면 연금 개시 나이를 최대한 뒤로 미루시면 그때까지 계속 연복리로 높은 이자를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시고요. 그리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점이시고,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고 또 집을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 아이들 교육 자금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떤 유동 자금에 대해서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험 상품에서는 대부분 분들이 돈이 필요하시면 그냥 해지를 하세요. 근데 해지를 하지 마시고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뭐 3천이 됐든 5천이 됐든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인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 그러면 인출해서 자금을 활용을 하시고 다시 뭐 사업이 잘 된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투자를 했던 것들이 수익이 많이 나갔고는 다시 내가 그 자금을 회수하게 되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다시 예금이나 이런 거에 넣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상품에 재추가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재추가 납입을 하실 때에는 수수료가 최대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으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3.1%의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자 소득세도 면제가 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신 게 사실은 제일 좋으시고요.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요 돈을 갖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시는 것보다 좋아지려고 하면 2년에서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니 그 안에 혹시라도 이 돈을 100% 내가 써야 된다고 하는 예정되어 있는 뭐가 있다고 하시면 이런 상품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은행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연금 상품인데 마치 출금 통장처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실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떤 분이 이런 9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부동산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돈에서 5천을 중도 인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4천만 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3.1%라는 높은 이자로 이제 운용이 될 거고요. 보험 안에서. 그리고 나서는 투자를 했던 집에서 어떤 월세가 생긴다든지 보증금이 생기게 되시면 그거 갖고 또 은행 가서 예금을 들까 적금을 들까 고민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다시 이 상품에 재추가 납입을 하십시오. 재추가 납입할 때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년만 지나도 은행 가서 어떤 상품을 하시는 것보다도 이자가 훨씬 더 좋으니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고요. 만약에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내가 이 상품에 있는 돈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잘 운용을 하시면 되시고 운용을 하시게 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2년 반 정도 지나면 예금을 한 것보다 이자가 좋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뭐 손해보실 일은 없으신 거고요. 결혼자금이나 학자금이 필요하시면 다시 중도 인출을 하셔갖고는 비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나중에 뭐 축의금을 좀 받은 게 남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내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그거 갖고 또 은행 가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에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반복적으로 가입을 하시다 보면 뭐 올해 예금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만기가 되시면은 이자에 대해서 15.4%는 이자 소득세를 내시고
다시 그 당시 금리에 맞춰서 예금을 또 가입을 하시고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라서 정말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금리가 뭐 0%대, 뭐 1%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낮은 금리에 예금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보험 상품의 추가 납입을 이용해서 묶어두게 되시면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증이 유료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입 당시에 예를 들어서 최저 보증이 1.5%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중 은행 금리가 0%대로 떨어지더라도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한테는 1.5%의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높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통장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인출을 하시고 또 돈이 남으면 재추가 납입을 하시면서 이런 일반 통장처럼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 해봤습니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요. 계속해서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승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컨설팅 사례를 통해 투자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어서 직장과 가까운 영등포구 위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부동산은 처음이라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가능하면 투자 가치도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이런 제 상황에서 어느 지역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사례자분은 영등포구에서 내 집 마련을 알아보고 계신데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한 번에 거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 또 어떤 주택을 선택할지 할 때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분 같은 30대 분이신데 내 집 마련을 할 때 영등포구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뭐 직장이 여의도시니까 영등포에 거주하시면 그야말로 이제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투자 기왕이면 이제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등포가 지금은 좀 현황은 지점을 해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사례자님 현재 자세한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분이 지금 현재 뭐 33세시고 이제 미혼이신데 보유자금이 1억 5천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모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영등포구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의도가 어차피 영등포 내에 있고 여의도 내에서는 사실은 미혼 남녀가 들어갈 만한 집이 거의 없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것도 거의 100만 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 집 마련하면서 가격도 오르면 좋기 때문에 여의도는 아니지만 여의도와 제일 가까운 영등포 지역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다고 제가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등포구 안에서도 영등포뿐만 아니라 뭐 여의도나 양평동도 있고 신길 뉴타운도 이렇게 다양한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지역들 함께 상세하게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뭐 영등포 쪽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등포에서는 이제 여의도가 첫손에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이고 또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의도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대형 어떤 빌딩들이 질비하게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상당히 많은 업무타운이 있음에도 그 주변 지역에 거기에 맞는 그 주택 공급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주택이 상당히 공급이 부족한 곳이다. 때문에 이 여의도 쪽에 어떤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높은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근데 좀 오늘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뭐 여의도 쪽은 좀 접근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린다 그러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사업 진척만 빠르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높은 어떤 차익을 볼 수 있는 유망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섬이잖아요. 그래서 대지 자체는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많은 빌딩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시범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이 유일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통 우리가 30층에서 40층 정도를 아파트를 짓고 또 압구정이나 잠실 같은 경우는 50층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70층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그만큼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높은 고층 빌딩들이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뭐 주거든 빌딩이든 높은 어떤
공간에서 한강 뷰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고 좀 차별화된 어떤 그 나름의 입지를 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유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여의도 지역 쪽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 좋을 거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산동 쪽을 보시게 되면 당산동이 교통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선하고 5호선을 이용하는데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한 순환선이기 때문에 뭐 어느 라인하고도 다 순환이 되죠. 그 환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도 가장 많고 해서 다른 호수보다 어쨌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5호선을 이용하는 장점은 이 강서구 쪽에서 특히나 좀 더 두드러지는데요. 5호선 이용하면서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곳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권 라인에서 업무타운의 집주 근접성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라인이 또 5호선이죠. 그래서 이러한 2호선과 5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전망 자체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대중교통이 우수한 경우가 최근에 했던 그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한 압도적으로 57% 정도가 교통 여건을 가장 먼저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교통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교통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가격 상승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산동 쪽은 이제 지금 현황 자체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미래 가치를 좀 내다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타운 쪽. 이 영등포구에는 두 가지 뉴타운이 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두 가지가 있는데 신길 뉴타운이 영등포 뉴타운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신길 뉴타운을 좀 설명드리면 16개 구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규모의 뉴타운 지역이고 이 신길 뉴타운이 지정되었었던 목적 중 하나가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영등포 지역이 조금 지저분하다 보니까 목동 쪽으로 많이 거주를 하시고 또 여의도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에서는 영등포 쪽을 개발해서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신길 뉴타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길 뉴타운이 그동안은 많이 각광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7구역, 11구역 같은 경우에 유명 건설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분양을 이뤄냈죠.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고 하면서 지역 이미지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어떤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영등포 지역이 계속적으로 발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시는 것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거주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신길 뉴타운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중에서도 또 호불호는 갈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까지 자세하게 상담드릴 수 없겠지만 역세권 위주면서 대단지 위주로 이런 식으로 좀 구입하시면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대림동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대림동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로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공장이 좀 혼재된 지역으로서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이렇게 변모가 되게 되면서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많아졌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격도 많이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신해산선 같은 경우가 2022년 1단계는 2018년이고요. 이 정도까지 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가치도 좀 뚜렷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양평동은 이제 1가부터 6가까지 있는데 지금은 제가 4가, 5가, 6가 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강변 쪽에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양평동 유도정비구역 예전에 전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지정됐었던 곳인데요. 물론 그 이후에 지금 진척이 잘 되진 않았죠. 경기가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쪽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앞쪽에 이제 선유도 공원이 좀 접근성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또 양화대교를 건너면 차량 이용장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건너편 쪽에 마포구 망원동 쪽에서 이 선유도 공원 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에 이런 큰 대형 공원이 있다는 게 상당히 주거 환경 자체가 쾌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가, 5가, 6가가 대부분의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그야말로 제조업 기반의 어떤 공장이었지만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여의도처럼 이렇게 빌딩들이 많이 들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쪽 일대에 어떤 업무타운이 늘어서게 되면서 집가도 상승하게 되고 어떤 상권도 발달하게 되고 하면서 이 주거지 상승 및 이 주변 지역의 어떤 그 거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치가 좀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얼마 전에 한강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었죠. 8월 달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강변에 대한 어떤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부분의 강변에 있는 것들은 교통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양평동 같은 경우는 9호선
역세권이면서 또 선호공원을 끼고 있고 한강 개발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투자하시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용적률 400%로 해갖고 개발될 시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가랑 5가, 6가 이걸 좀 분리해서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4가 쪽은 역세권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5, 6가 쪽은 주변 일대에서 이제 강변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을 투자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영등포구 내에 있는 주요 지역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이 사례자님, 현재 여의도에 직장을 다니시고 자본금 1억 5천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 분에게는 어느 지역 추천해 주시나요? 이분에게는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양평동 4가와 당상동 1가, 그리고 대림동 쪽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의도를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좋아야겠죠. 여의도로 가는 라인은 지금 9호선과 5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양평동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이고요. 당상동 같은 거는 5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직장과의 어떤 그런 교통 여건도 제가 좀 가미를 했던 거고요. 대림동은 지금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금방 갑니다만 당장 어떤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되게 되면 여의도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셨을 땐 여기도 좋다. 하지만 당장 입주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양평동 4가나 당산동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개발에 대한 가능성 면에서는 양평동 쪽이 좀 더 우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평동 4가 쪽의 주택이라든가 당산동 1가 쪽의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거주하시면서 직장도 가깝고 또 향후에 매도했을 때 충분한 시세 차익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과 함께 여의도에 직장을 다니시는 30대 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 분석 알아봤고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계속해서 실제 투자 가능한 추천 부동산 매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천 부동산 매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머니컨설팅에서 준비한 추천 부동산 투자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과 양천구 목동입니다. 이 추천 부동산 지역과 매물에 대해 이승우 소장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양평동 4가 같은데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상당히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사용 면적이 40.70제곱미터고 층수가 6층 중에 5층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층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투룸의 인기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2016년 2월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추천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니 해도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9호선을 도보로 3분 이내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 걸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 2분 50초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매물이고 직주 근접형 입지다. 이 주변 일대로 영등포 주변 일대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또 여의도라든가 또 9호선을 통해서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층 중에 5층에 있어서 개방감이나 일조권이나 채광 같은 것들이 잘 들어온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양평동과 당산동 쪽 라인인데요. 이게 바로 선유도 공원 쪽이고요. 선유도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이제 양평동 4가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유도 공원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월드컵 대교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입지도입니다. 지금 이 양평동이 여기고요. 바로 건너편 쪽이 이제 합정동 홍대 쪽 라인인 마포구 쪽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여기가 여의도거든요. 이 여의도 쪽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다라는 게 일단 하나의 매물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쪽 상암동 쪽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상암동 쪽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제 월드컵 대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월드컵 대교가 완성이 되게 되면 기존의 성산대교라든가 이런 쪽에 있었던 병목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마포구 일대에서 가장 어떤 그 전세가나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상암동 쪽에 수요가 늘어서인데 그런 것들을 약간은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대교가 생겨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양평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선유도 공원의 전경인데요. 지금 이렇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길도 있고요. 또 양화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차량을 파킹하고 이용할 수도 있게끔 돼 있고요. 또 지금 계획 단계에 있지만 이 망원동 쪽에서 넘어오는 자전거 도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도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아래쪽이 이제 양평동이 돼 있는데 양평동을 거쳐서 선유도 공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유동성도 풍부해졌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주변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을 3획 중에 하나로 잡아놨는데요. 서울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이 틀 안에서 개발이 될 건데 3도심과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3도심 형태가 될 건데요. 자, 한양, 도성,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입니다. 한양, 도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청이 있고 종로 쪽 이렇게 기존의 어떤 활성화되었던 그 도심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강남권은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영등포권하고 여의도권인데 여의도도 사실상 영등포에 들어가니까 영등포가 3획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보시면 도심권이라든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거의 없죠. 예. 반면에 여의도는 재건축 진행이 되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개발이 좀 손질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이나 도심권 같은 것들 사실 투자로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오히려 영등포 쪽 같은 건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쪽 일대에 대해서 어떤 가치 상승분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영등포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중공업 지역의 발전 계획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서울의 중공업지의 대부분은 이쪽 영등포구나 금천구 쪽 일대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성동구라든가 노원구 쪽에 일부도 있습니다만 약 3분의 1 정도가 대부분 다 영등포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 이런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업지역, 공장을 짓는 곳이었는데
예전에 60, 70년대에는 이쪽 일대에서 제조업이 막 기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기에는 땅이 너무 아깝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준공업지에다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했고요. 계속적으로 주거 환경이 변모가 되면서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자체만 보게 되면은 지저분해서 못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로서 관점을 본다면 미래에는 확실하게 많이 변모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매매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 그리고 전세를 활용하게 되시면 임대가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융자 없이 2천만 원 소액으로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부담이 없죠. 부동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월세 같은 경우는 3천에 80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약 4,700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뭐 융자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시키고 나면 그래도 월 40만 원 정도 가까운 수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 월세를 받는 형태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양통구 목동 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목동 쪽도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인데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양천구 목동. 목동은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곳이죠. 근데 이 목동 중에서도 이 목 이동에 들어가는 매물인데요. 이 목 이동 같은 경우가 역세권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염창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이 염창역이라는 것은 이제 9호선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역하고 우리가 이제 급행역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 염창역은 급행역으로 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9호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뭐 김포공항이라든가 마곡지구라든가 내지는 강남권, 여의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한 7분에서 17분 정도면 다 주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요층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고요. 상대적으로 아직은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높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1.62제곱미터의 투룸 형태고요. 5층 중에 4층 형태로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그런 형태의 투룸 구조고요. 준공은 다음 달 정도에 완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황은 지금 외관상으로는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내부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매매가는 2억 2,9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9호선 급행열차 염창역 도보 3분이다. 야, 요것은 상당히 좀 안정성을 있는 그런 추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여부를 떠나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9호선 급행을 이용하실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역세권에 도보 3분 정도라 그러면 수요층이 탄탄하게 기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기적인 가수요를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요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구입을 하거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하방 경직성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물이 어디 가거나 9호선이 이동할 리는 없잖아요. 이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매물이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본 매물의 특징은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매물지에서 한 20초 정도만 걸어가면 학교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목동이라는 곳이 상당히 학군이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학군에 대해서 관심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군에 관심 있는 그런 수요층들도 충분히 끌어들일 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높은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이따가 제가 매매가 분석할 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높은 전세 수요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목동 학군 그리고 편리한 교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이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바로 앞쪽에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제 목동 기존의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 연한이 30년은 단축되게 되면서 이쪽에 대해서 목동에 대한 어떤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주 수요가 나타난다면 그 이주 수요에 대한 수혜도 입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 주변 지역 마곡지구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동하시는데 뭐 차량으로 6분밖에 걸리지 않고 지하철로도 8분, 뭐 차량 3분 대부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곡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마곡지구가
15년,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회사들이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19년 정도 내지 20년 정도까지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17년도 내지 18년도가 지금 화면에서 안 보시겠지만 LG라든가 코오롱이라든가 CJ라든가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5년도인데 15년도에 그 구입을 하셔서 세를 놓게 되고 2년 뒤에 전세 만기 시점에 상당히 많이 가격이 상승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하시던 아니면 한 번 더 소위 말해서 굴리던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 타이밍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곡지구가 지금 이 주택 공급이 먼저 됐잖아요. 13년도, 14년도에 아파트를 먼저 공급을 했는데 당연히 이쪽 공급에 있어서는 여기에 그 어떤 그 업무자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려들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청약률 그리고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근무자들은 이제부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못 구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곡지구는 엄두도 못 내고 그 주변 지역 양천구 목동 일대라든가 염창동 일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입주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3, 4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세가 상승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전세가 상승분이 매매가 상승분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동 구시가지 역세권 개발. 요거는 최초의 2010년도쯤에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서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1차 역세권 지구에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이게 향후에 진행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분석해 드릴게요. 매매 가격은 2억 2,900만 원이고요. 전세로 놓았을 때는 2억 1,500만 원 가능해서 투자 금액이 1,400만 원, 상당히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 월세로 했을 때는 3,000에 85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융자라고 했을 때는 투자 금액이 4,400만 원 소액으로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가 넘어가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매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우리가 금액을 많이 투자한 게 아니죠. 불과 1,400만 원 투자해서 이 매매 가격이 10%만 상승을 하더라도 거의 한 150%, 200% 상승률로 따지게 될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액이면서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재무와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또 추천 매물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머니컨설팅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탄탄한 재무관리와 안정된 미래 설계를 위해 매일 저녁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